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마술을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이 나이에 마술을 배우기 시작한 걸까요? 이 노부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힘내서 끝까지 감동사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 경기도 파주시의 한적한 마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올해 78세이신데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할머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순분아, 약 먹을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벌써 마당에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을 할머니가 보이지 않거든요. 어디 갔나? 순분아, 어디 있어?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매는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남편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철아, 빨리 와봐. 엄마가 안 보여.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하는 할아버지. 그때 뒷마당에서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여기 있었는데 왜 못 찾았어요? 어디 가실 때는 말씀을 하셔야죠. 얼마나 찾았는데. 이 말만 하면 자꾸 못 나가게 하잖아요. 사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몰래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남편 몰래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공개. 4개월 전 이순분 할머니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2기로 진단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거죠? 나이를 고려하면 항암 치료가 최선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마술을 배우기 시작한 진짜 이유를 알면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아들 민철 씨가 할아버지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버지, TV에서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웃겨드리려고 개그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어때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마술 공부였습니다. 마술 연습하는 할아버지. 다음 날 할아버지가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마술 배우시려고요? 네, 우리 마님 좀 웃겨드리고 싶어서요. 78세에 시작한 마술 공부. 카드 트릭부터 동전 마술까지 할아버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 다시 해보자. 여러분, 할아버지의 첫 마술 공연을 본 할머니의 반응을 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순분아,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게. 마술이요? 언제 배웠어요? 짠, 동전이 사라졌다가 여기 있네. 어머, 신기하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할아버지의 마술에 환하게 웃는 할머니. 그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식들의 등장과 첫 번째 갈등. 며칠 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철 씨, 둘째 민호 씨, 그리고 딸 영자 씨인데요. 큰아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아들, 건강하세요, 어머니. 막내딸, 어머니 케이크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온 자식들을 보며 기뻐하는 할머니.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얘들아, 엄마가 병에 걸린 거 알지? 내가 먼저 가면
너희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 막내딸,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큰아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들의 진짜 속셈을 알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큰아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버지 모실 여건이 안 돼요. 작은아들, 형이 아버지 유산 다 받기로 해놓고서는 막상 모시는 건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막내딸, 맞아요. 오빠들이 집이랑 땅 다 가져가기로 해놓고서는 부모님 앞에서 서로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할머니가 다음 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가 자식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작전. 민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큰아들, 네, 어머니. 뭐가 급하신 일이세요? 너희들 아버지 부양 문제로 싸우는 거 다 봤다. 그런데 엄마한테 비밀돈이 좀 있어. 큰아들, 비밀돈이요? 누가 아버지 잘 모시나 보고 그 돈 줄 사람 정할 거야. 똑같은 말을 작은아들과 막내딸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큰아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작은아들, 저도 매주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막내딸, 아버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갑자기 180도 바뀐 자식들의 태도. 할머니가 대체 얼마나 큰 돈을 숨겨뒀다는 걸까요? 여러분, 할머니의 비밀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충격적인 비밀 공개. 여보, 이걸 보세요. 이게 뭐야? 제가 몰래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가 꺼낸 통장을 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이런 걸 모았어? 평생 아껴서 모은 거예요. 당신한테 주고 가야죠. 여러분, 할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거 회상,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1973년 28배 만수 씨와 25의 순분 씨가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순분 씨, 저랑 평생 한번 잘 맞춰보실란가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 신혼집은 월세방 한 칸이 전부였죠. 여보, 우리 언젠가는 우리 집 꼭 마련해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꼭 우리 집 사자. 할머니는 남편 몰래 밤늦게 삭바느질을 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도 10원, 10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 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순분아,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 엄마, 그럼 어떻게 하죠?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죽기야 하겠어요? 제가 일 더해서 벌면 돼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시작한 할머니. 어린아이를 업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런 고생을.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야. 평생의 고생이 담긴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이제 공개합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고 나서 누가 아버지한테 가장 잘하는지 지켜볼 거다. 그에 따라서 이 돈을 줄지 말지 정하겠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준비. 며칠 후 할아버지가 마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어려운 마술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르신,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우리 마님이 아프거든요. 많이 웃겨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간절함에 감동한 선생님이 특별히 개인 레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마술 공연 준비.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특훈이 시작됩니다. 비둘기 나오는 마술, 꽃다발 나오는 마술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르신, 정말 빨리 늘어요. 사랑의 힘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준비한 깜짝 공연 날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런 악화. 공연 당일 아침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보,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아니에요. 여기서 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라도 마술 공연을 해보이기로 한 거죠. 감동의 침실 마술 공연. 순분아,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게. 여보, 몸이 아픈데. 짠, 꽃다발이 나왔네. 할아버지가 준비한 꽃다발을 보며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보, 사실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마지막 시간들. 그날부터 할머니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마술을 보여줬죠. 순분아, 오늘은 카드 마술이야.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제가 죽고 나면 화장 말고 매장해 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불이 무서워요. 그리고 저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세요. 할머니가 냉장고에 반찬통마다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드세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일을 보시면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장님, 남자 속옷하고 양말 많이 주세요. 몇 벌이나 드릴까요? 한 10벌씩. 아니, 20벌씩 주세요. 그렇게 많이요? 우리 영감이나 없으면 장 보러 나오기 힘들 거거든요. 마지막 고백.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보, 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나도 그런단 게. 다음 생에도 만나자. 약속해요. 그때도 저한테 맛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한 행동을 보시면 정말 분노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한 달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자식들의 추악한 본심 드러나기.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돈 말이에요. 작은아들, 저희가 이렇게 잘 모셨으니까 이제 약속 지키셔야죠. 막내딸,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 돈은 이미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다음에 한 말을 들으면 정말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돈, 어머니 치료비하고 마지막 소원 이루는데 다 썼다. 나머지는 어머니 뜻대로 고아원에 기부했고, 큰아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너희들이 진짜 효자였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 진짜 마음 다 봤다. 자식들에게 내린 마지막 통보. 앞으로 내 장례비까지 노린다면 오지 마라. 나는 너희 어머니 옆에 묻힐 거고 남은 재산도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막내딸, 아버지, 자식들을 어떻게? 자식들? 너희들이 언제 자식들답게 행동했나? 당장 나가. 감동의 대단원.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순분아, 오늘도 마술 연습했어. 다음에 만나면 또 보여줄게. 그리고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마술 공연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 마누라가 가르쳐준 마술이에요. 짠! 요양원 어르신들 와. 신기해. 마지막 메시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부부. 돈 때문에 부모를 이용하려 했던 자식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던 할아버지만이 영원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친구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내일도 사연 업로드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